네, 이번 시간에는 모카포트부터 해보겠습니다. 모카포트는 1933년 알폰소 비알레띠가 발명 특허를 냈다. 하단에 포트에다가 물을 끓여 증기압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기구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탈리아에 가면 이 에스프레소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때 이 모카포트를 가지고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모카포트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직접 추출을 하면서 찍은 동영상인데요. 어, 우선은 모카포트에다가는요 곱게 갈린 원두를 사용을 해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필터가 있거든요. 요 맨 밑에다가는 물을 넣고 요 중간에다가는 커피, 그리고 이 위쪽으로 그 커피를 뚫고 나오는 커피 추출액,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정수된 찬물을 여기에 있는 요 동그란 거 있죠, 요쪽에 압력 밸브보다 낮게 채워요. 그리고 그 커피를 담고요, 바스켓에다가 담고 요거를 이제 담았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결합시켜야겠죠. 그래서 꽉 조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압력이 셀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지 된다. 그래서 꽉 닫아줘야지 돼요. 꽉. 그리고 불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면서 2에서 3분 정도 기다리면 포트 위에 김이 서리고 칙칙 이런 소리가 나면서 에스프레소가 여기 추출되는 게 보여요. 이 모카포트에는 이 윗부분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커피가 추출되는 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 스텐으로 쫙 덮여 있어 가지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출이 어느 정도 되면 불을 끄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모카포트 추출하는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카포트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제일 밑에 요 왼쪽에 압력 버튼 같은 게 있죠. 압력 하는 그 나사 같은 게 있는데요. 요거 밑에까지 물을 채워주시면 돼요. 요거 밑에까지 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피를 분쇄해서 담는 거예요. 그냥 물을 끓이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좀 물을 뜨겁게 데펴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필터 바스켓을 올리고요. 거기에 커피를 담아주세요. 커피를 담으면 울퉁불퉁하게 담아지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자나 아니면 뭐 저처럼 이렇게 이런 거를 가지고 막대기 같은 걸로 평평하게 커피 가루가 골고루 바스켓 안에 담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혼자 찍으면서 왼손으로는 하고 오른손으로는 이걸 그 핸드폰으로 찍고 오른손으로는 저 커피 가루를 긁다 보니까 화면에서 좀 벗어나고 이러죠. 요 아래 보시면, 자 다시 볼까요? 여기에도 필터가 있죠. 여기에도 필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세고 이것도 세니까 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말라고 고무로 된 가스켓이 있어요. 꽉 조여줘야지 돼요. 여기에서 꽉 잠가줘야지 되는데, 아랫부분에 제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뜨거우니까 행주로 잡고 돌릴게요. 꽉 안 돌아가게 꽉 잠가줘요. 그리고 이제 스토브 위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왼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다 보니까 뚜껑을 못 열겠어 가지고 저 안으로 보이죠? 요 구멍으로 여기로 커피가 추출되면서 물이 끓게 되면 중간에 담아놓은 커피 가루를 끓는 물이 통과해 가지고 여기로 커피가 나오게 돼요. 자, 같이 볼게요. 이제 나오죠? 여기에서 막 부글부글부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이게 유리라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리 들어볼까요? 저 안에 크레마 보이시죠? 크레마. 황금색 거품 같이. 네, 이제 불 끌게요. 이것도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바로 마시면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식어서 마셔야지 돼요. 잔에다가 이제 따라 보겠습니다. 네, 모카포트. 이렇게 추출하는 게 모카포트예요. 이거는 이 모양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많이 보셨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카페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하는 건데. 네, 그 다음에는 클레버 추출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클레버는요, 영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추출되는 게, 누가 내리거나 시간하고, 그러니까 초시계, 그리고 커피 담아지는 양, 물을 담아주는 양, 이것만 같으면 거의 비슷하게 맛을 내게끔 추출할 수가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클레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양을 재야지 되니까 초시계뿐만 아니라 저울만 있으면 내가 내리던 아니면 누가 내리던 레시피를 정해놓고 똑같이 하면 거의 흡사한 누가 내려도 비슷한 맛의 커피를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이 클레버를 우선 평평한 바닥에 놓았을 때는 드리퍼 안에 커피가 고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버나 아니면 유리잔 같은 거에다가 올리면 실리콘 패킹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그게 올라가게 돼서 커피가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이 클레버 도구에다가는 종이 필터를 깔게 되죠. 요 칼리타 드리퍼처럼 종이 필터를 깔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커피를 담아야지 되냐면 1인분에 10g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적게 조금 많이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2인분인 경우에 그 2배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우선 동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클레버 추출 동영상을 저하고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클레버 아랫부분이 덜컥덜컥거리죠. 여기에 고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물이 나오고 가만히 내비두면 아래로 내려가서 물이 안 나오는 방식이에요. 자, 준비물은 뜨거운 물, 그리고 커피, 종이 필터. 종이 필터는 흰색도 있고 브라운색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뾰족한 모양도 있어요. 이 클레버는 아랫부분이
평평한 이 모양으로 하셔야지 되시고, 종이 필터를 쓸 때는 접어서 쓰죠. 아래 접고 엇갈리게 옆을 접고요. 이제 커피를 담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담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담아지니까요. 손으로 톡톡 쳐서 커피 가루가, 아이고, 네, 잘 쳐놨는데 여러분 안에 보여주려고 기울였다가 다시 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상태로요.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담아진 커피만 젖을 정도의 물을 부어서 칼리타 했을 때처럼 뜸들이기 과정을 거쳐요. 지금 보면 건조되어 있는 커피가 물을 머금고 종이에 점점 종이까지도 스며드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커피 분쇄 입자 사이들이 조금씩 벌어지는 게 보이죠. 빵처럼 부풀어 오르고요. 종이가 이렇게 젖어오고, 이렇게 들어도 아래로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불림 단계를 주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불림 단계를 주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 줄게요. 계속. 저는 뜸을 들이고 했는데요. 뜸을 들이고 나서 물을 쭉 부어줘요. 내가 추출할 만큼, 내가 마실 양만큼, 내가 추출하는 양만큼을 정해놓고 그만큼 물을 쭉 부어준 다음에 위에 커피 가루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둥둥 떠 있는 커피 가루까지 전부 다 물에 잘 용해될 수 있게 윗부분에 떠 있는 커피 가루를 저어줍니다. 그리고 성분이 우러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돼요. 초시계가 있으면 초시계 안 눌러졌네요. 다시 누를게요. 네. 그리고 시간을 재요. 몇 분을 놓을지. 오랫동안 두면 커피가 진하게 우러나고 빨리 내리면 커피가 연하게 우러나겠죠.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잔에다가 아니면 서버를 준비해서 그 위에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커피가 추출됩니다. 편리하죠? 그래서 클레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출이 끝났으면 드리퍼를 들어도 아래로 커피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흘러내리지 않죠. 또 놓으면 또 빠지지만 다시 들면 안 내려가고. 자, 이렇게 추출을 해서 마시는 겁니다. 네, 클레버 추출 동영상 봤어요. 어떤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이폰은 일단 어려워 보이죠? 사이폰. 우리 저번 시간에 1교시에서 본 사이폰 추출은 일단 어려워 보이죠? 이 클레버도 쉽고요. 그리고 칼리타도 쉽고, 또 모카포트 좀 귀찮아요.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네. 뭐 개인적인 뭐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해보세요. 집에서 요즘에 집에서 홈카페가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뭘 볼까요? 이번에는 자, 클레버 추출 동영상 보았고요. 여기에 있는 거 세 가지 다 봤고, 그리고 네, 이제 프렌치 프레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 프렌치 프레스는 이 프렌치 프레스는 여러분들 그 차 우릴 때, 녹차 같은 거 우릴 때 많이 보셨었죠? 이 밑에다가 녹차 잎 넣고 뜨거운 물 붓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녹차가 우러나오면 망을 꾹 눌러서 녹차 잎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끔 눌러서 위에
올라온 물만, 찬물만, 우러난 찬물만 따라 마시는 거 똑같이 추출하는 건데요. 커피도 커피가 이 망 사이로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니까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가루를 제일 두껍게 분쇄를 해요. 그래서 이 프렌치 프레스는 분쇄된 원두가 뜨거운 물과 일정한 시간 접촉한 후 추출액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어느 정도 물에 잠겼다가 따라내는 거라서 침지식 방법이라고도 해요. 커피나 차를 우려 마실 때나 가정에서 카푸치노를 만들기 위해 우유 거품을 낼 때도 사용이 돼요. 이걸로 우유 거품 낼 수 있어요. 많은 커피 성분이 컵 안에 남게 돼서 바디가 강한 커피를 추출하게 된다. 네, 맛의 특징이 그래요. 프렌치 프레스는 1933년경 칼리만이라는 이탈리아인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50년대에 프랑스 보덤사가 상품화에 성공을 했어요. 이 이름을 보면 프렌치는 프랑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과 달리 최초의 시작이 이탈리아라고 해요. 멜리어, 플런저 포트 이것도 똑같이 프렌치 프레스를 일컫는 다른 용어입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커피를 우려낼 때, 차를 우릴 때, 우유 거품을 낼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네, 집에서는 우유 거품을 만드는 기구가 제가 2교시, 3교시 이때 보여드렸었던 전동 거품기 그걸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그게 없다면 이걸로도 꽤 잘 우유 거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꽤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추출을 하기 위해서 커피가 망을 뚫고 나오면 안 되니까 꽤 두껍게 두꺼운 굵기로 분쇄를 하고요. 프렌치 프레스의 뚜껑을 빼고 분쇄한 커피를 담아요. 요 뚜껑을 빼고 분쇄한 커피를 담아요. 그 다음에 95도 정도의 물을 200ml, 여기에서는 200ml 20g의 커피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커피 가루가 뜨면 수저나 나무 스틱 같은 걸로 윗부분에 커피 가루가 떠 있으니까 그거를 저어서 물에 잘 용해되게끔 해준 다음에요. 뚜껑을 닫고 한 1에서 1분 30초 정도 우러나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피스톤을 꾹 누르면 커피 가루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커피 가루가 아래로 내려가면 커피 가루가 올라오지 않은 윗부분에 커피 추출액만 조심히 따라서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따르면 커피 찌꺼기가 어느 정도는 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피 찌꺼기가 아랫부분에 남아있도록 조심히 따르면서 약 한 150ml 정도를 부어서 마시게 되면 됩니다. 이 추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가루를 담아주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줘요. 그냥 쭉 부어주면 돼요. 커피는 20g을 썼고요. 물은 200ml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가루가 여기 윗부분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보이시죠? 네, 떠 있어서 이 윗부분에 떠 있는 커피도 물에 잘 용해될 수 있게 저어 줄게요. 그리고 우러날 수 있게 시간을 줍니다. 다음에
눌러서 커피 가루가 아랫부분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게끔 요 망을 통과하지 않게끔 꾹 눌러주고요. 이쪽으로 돌려야지 커피가 나오는데 막혀있는 쪽으로 제가 따르려다가 다시 뚜껑 돌렸어요.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시면 됩니다. 이것도 외국에서는 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 추출하는 거. 이거 좀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프렌치 프레스 봤는데요. 여기 있었나? 여기에도 없네. 네, 이제는 이제 콜드브루가 어디에 있었더라? 여기에 있었나? 네, 여기 콜드 워터 드립.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거를 더치커피라고 말을 했었던 건데요. 요즘에는 더치커피라는 말을 안 쓰죠. 우리가 더치페이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더치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해서요. 네덜란드가 원래 더치잖아요. 근데 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해서 더치라는 말을 안 쓰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더치커피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해요. 콜드브루, 찬물에 우린다 해서 이 찬물에 우리는 콜드 브루라고 하고요. 뜨거운 물에 우리는 거는 핫 브루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TV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 콜드 브루를 더치 커피라고 해서 팔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점점 변하고 있죠. 콜드 브루라는 말로 다시 수정되어서 광고 같은 거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것도 콜드 브루라고 해서 용어가 변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커피는 차가운 물에 물론 우러나요. 뜨거운 물이 더 잘 우러나죠. 그래서 차가운 물에 커피를 잘 우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 우리면 되겠죠. 물하고 커피가 접해지는 시간을 길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커피 가루에 찬물을 한 방울씩 똑똑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천천히 물이 커피를 스며들고 한 방울씩 떨어지게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추출을 하게끔 하는데요. 그래야지 진한 콜드브루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찬물에 우리게 되면 고온의 물에 우리는 거에 비해서 더 향기롭고 그리고 순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게 특징인 커피로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온 추출에 비해서 향이 고온에 추출했을 때 핫브루로 내린 똑같은 커피라고 해도 맛이 달라요. 콜드브루로 내리게 되면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와인과 비슷한 향이 난다라고도 말을 해요. 이 콜드브루 더치커피가 예전에 한때 큰 유행을 탔었는데요. 그때 뉴스에서 이 콜드브루를 추출하는 그 도구를 한번 검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꽤 많은 세균이 검출이 되면서 콜드브루가 한때 세균 커피라는 오명을 썼었던 적이 있어요. 이 콜드브루는 찬물에 천천히 우리는 거고요. 그리고 커피 가루는 온도가 높으면요. 커피 찌꺼기 밖에다가 놓게 되면요. 금방 곰팡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 같은 때 콜드브루를 밖에서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경우에 추출을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어, 주민 여러분께 안내 세균이 추출이 말씀드립니다. 돼요. 하필 가정실, 이때 발코니, 지금 복도 및 계단 어, 등에서 흡연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발음 안내 제대로 방송을 공개하기가 하네요. 위태여 너무 난감하네요. 주유소 보관 네, 금연법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불편하시더라도 하고 아파트 안에서의 조금 흡연은 하지 쉬었다가 말아주시기 다음 바랍니다. 시간에 이웃을 하겠습니다. 서로 배려할 줄 네. 아는